자, 그럼 오늘은 복선탐의 황인종 이야기 네 번째로요. 특히 난민들이 많이 하는 그 눈짓 제스처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항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 아래 위로 눈짓기의 의미는 도대체 뭔지, 근거는 무엇인지 하는 것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그 이른바 이제 동양인의 눈이라고 그러는, 영어로는 뭐 에피칸틱 폴드, 또는 뭐 몽고눈이라는 거의 그 특징과 그 수술 뒤를 보여주는 건데요. 자, 보세요. 이렇게 눈의 안쪽 주름이 덮여 있는 상태예요. 안쪽 주름이 발달한. 그래서 이거를 한자 말로는 내각 안주름이라고 그래요. 내각 안주름. 눈의 안쪽 각에 주름이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없애서 이렇게 여기를 틔워주는 게 이게 쌍꺼풀 수술이에요.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쌍꺼풀 없는 눈이 아시아 인종의 특징인 내각 안주름이 있는 눈이고, 이거를 쌍꺼풀 수술로 해서 이렇게 쌍꺼풀 수술을 통해서 틔워준 거, 이것이 내각 안주름 수술이죠. 몽고 눈에 대한 수술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시아 인종 눈의 특징이에요. 서양 사람들 눈은 뭐 이런 형태고, 쌍꺼풀이 있고, 눈이 크고, 그래서 이렇게 내각 안주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각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가 꺼지고 여기가 높은 걸로 보이기 때문에 째진 눈, 째려보는 눈으로 보이기 쉽죠. 이렇게 눈이 커지면 눈꼬리가 처진 걸로 보이고, 뭐 더 양손에 배고 뭐 이렇죠. 요즘 미의 기준은 이거예요. 서양이 세상을 휩쓸면서 이런 동양인 눈의 특징이 어떻게 눈짓으로 비화가 됐는지 하는 거는 이 책에 저희가 지금 읽는 책 황인종의 탄생, 이 책에 그 비화가 나와 있어요. 자, 봅시다. 그 동양인 눈의 특징을 내각 안주름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내각 안주름 눈은 유럽에서 어린이들한테도 일부 나타날 수가 있고, 근데 성장하면서 그게 사라진대요. 이제 쌍꺼풀이 생기면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그 유럽의 그 못된 학자들이 해석을 내렸냐면은, 자, 봐라. 내각 안주름이라는 것은, 백인한테서는 그 어린이한테만 나타나는 거 아니냐. 성장하면서 이게 없어진다. 이것이 뭐의 증거냐. 어렸을 때 나타난 거는 그 진화가 덜 됐을 때, 인간이 진화가 덜 됐을 때의 특징이 일부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진화가 덜 된 상태의 인간은 껍질이 많고, 그래서 그 남아도는 껍질이 눈에 나타난 것이 바로 내각 안주름이다. 동양인의 기본적인 눈 형태인. 이렇게 왜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론을 근거로 해서 어떤 이론을 만들어내냐면은, 그 동양인의 눈은 인간 진화의 단계에서 발육정지, 스톱한 그런 예라는 그런 이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봐서는 몽고 인종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가장 미개한, 가장 진화가 안 된 인종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블루멘바크라는 그 독일의 인종학자는 가장 미개한 것이 몽고 인종이고, 동아시아의 몽고 인종이고, 그 다음으로 진화한 것이 미국의 아메리칸 인디언이 그 다음이고, 최종적으로 가장 진화한 거는 유럽의 백인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죠. 말도 안 되는 정리를. 그럼 흑인은 어디 갔느냐? 흑인은 인간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이하. 인간 이하.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죠. 하여튼 그 유럽의 이 인종차별,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증거지만 하여튼 그런 이론을 만들어냈어요. 예전에 눈짓이란 제스처는 결국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눈은 이게 진화가 멈춘 증거다. 사람이 진화가 되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눈짓 행동은 결국 야, 이 껍데기가 남아도는 미개인들아 하는 그런 비아냥하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거는 이게 유럽 눈이기 때문에 이게 미의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미의 기준이 됐다면
이렇게 커진 눈, 쌍꺼풀인 눈을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만약에 미의 기준이 됐다면, 물론 세계 역사는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유럽에서 인기 있는 그 모델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분은 이제 최소라라는 그 모델인데, 완전히 그 동양인의 눈을 갖고 있죠. 최근에 인기가 최고인 한혜진 씨도 보면 눈이 그냥 동양인의 눈이에요. 동양인의 눈. 심화. 내각 안주름이 있는 동양인의 눈이 아름답지 않다는 거는 19세기 이후 유럽의 백인 인종주의가 득세한 다음에 세상에 퍼진 기준이죠. 그 몽고 눈에 이어서 또 하나 이제 그 유럽의 학자들이 만든 이론이 뭐냐면 이른바 그 몽골리즘, 다운 신드롬이라는 거 있어요. 요새 다운 신드롬. 예전에는 몽골리즘이라고 그랬어요. 요즘은 다운 신드롬이라고 그러지만 이런 다운 신드롬 가진 환자의 눈을 보면은 내각 안주름이 있더라. 자, 봐라. 이것도 여기서도 증명이 되지 않느냐. 이 진화가 덜 된 사람은 껍데기가 많아가지고 껍데기가 남아돈다, 이렇게. 그래서 눈 주변이 이렇게 커지질 않고, 이렇게 내각 안주름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이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리즘 걸린 그 나온 중국인 환자의 눈을 보면은 아시안하고 비슷하지 않느냐. 이게 바로 진화가 안 된 증거다.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몽골리즘, 다운 증후군은 존 랭든 다운이라는 학자가, 영국의 의사가 이거를 명명을 한 거예요. 이렇게 생긴 사람들을 몽골리즘, 몽골증 환자라고 부르자 하는 건데, 그 용어 자체가 너무나 인종차별적이기 때문에, 아시안 비하기 때문에 요즘은 이 사람 이름을 따서 그냥 다운 증후군 이렇게 부르는 거죠. 중립적인 이름으로. 그렇다면 과연 동양인의 작은 눈, 이것이 이계의 증거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증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옛날 기록을 인용하는데요. 1542년 중국과 서양이 접촉이 막 시작되던 근대 초기에 1542년 명나라 때입니다. 그때 명나라에 포르투갈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수염나고 눈 큰 사람들은 중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고 그런 칙령을 내렸대요. 서양의 유명한 학자인 린네 그리고 블루멘바흐 같은 학자들은 인종을 피부색으로 구분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입견 없이 1차적으로 낯선 사람을 보게 되면은 자, 그 당시에 중국인이 판정 내린 게 이거예요. 서양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도 수염이 많구나. 눈이 크네. 이렇게 판정을 내리면서 수염나고 눈 큰 야만인들은 광저우만에 못 들어온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염이 나고 눈 큰 게, 그러니까 그 눈코되는 게 그거죠. 쌍꺼풀이 있고 내각 안주름이 없는 사람들, 이런 건 미개의 증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양 사람들이 그 내각 안주름을 미개의 증거로 삼았다고 그랬는데 쪽 국가들이 힘이 셌기 때문에 이게 미의 기준이 된 거고, 자, 1542년 중국이 잘 나갈 때 미의 기준으로서는 이게 정상이고 이게 비정상이다. 이렇게 판정을 내렸었다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자, 일본 쪽에도 비슷한 기록이 있어요. 1543년 포르투갈 사람들이 실수로 일본의 다네가 섬에 상륙했는데 그때 포르투갈인들이 남긴 기록을 보면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중국인보다 더 백색이다. 그랬다 그러고 작은 눈에 수염이 짧다.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저우만 그거하고 똑같죠. 그 서양인이 볼 때 중국인이 그 포르투갈 사람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수염이 많고 눈이 크네. 그렇게 판단해서 미개의 증표로 그 입항을 못하도록 했고, 반대로 포르투갈 사람들은 일본인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눈이 작고 수염이 많지 않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거예요. 분명히 동양인이 눈이 작고 수염도 많지 않고 하니까 그 이와 반대로 유럽인 중동인은 눈이 크고 수염이 많죠. 자, 이거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루이스 프로이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루이스 프로이스가 누구냐? 루이스 프로이스는 한국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루이스 프로이스는 포르투갈 출신의 선교사로서 1563년부터 일본에서 선교 활동을 했어요.
자, 1563년이면 조금 30년 지나면 뭐가 되죠? 1592년 임진왜란이 됩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이 프로이스는 일본에 있었어요. 노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 침략을 하기 전에 도대체 어떤 모양이었는지, 어떤 준비를 했는지 하는 거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 사람이 루이스 프로이스예요. 루이스 프로이스 책은 한국에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 보면은 그 당시 일본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이 루이스 프로이스가 어떤 기록을 남겼느냐, 눈에 대해서. 루이스 프로이스가 볼 때는 일본하고 유럽은 완전히 대척점에 위치한 땅이다. 자, 일본은 동쪽 끝이고 유라시아들에게 동쪽 끝이고 유럽은 유라시아들에게 서쪽 끝이니까 그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일본인은 큰 눈을 싫어한다. 그리고 그들 자신처럼 눈물 센 부분까지 감긴 눈을 더 선호한다고 프로이스는 기록을 남겼어요. 자, 보세요. 일본인은 큰 눈을 싫어해요. 바보같이 큰 눈. 눈꼬리가 밑으로 처진 그런 서양인의 그런 눈을 싫어하고, 그 눈물 센 부분까지 감긴 눈, 내가 간주름이 있는 눈을 더 선호한다 이거예요. 그 프로이스가 봤을 때는. 이거를 일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런 눈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눈을 안 좋아하는 게 동양의 기준이니까 광주어만에서는 이런 눈 한 놈들은 입항 금지. 미개인들이라서 미개의 증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경제력, 문화력의 차이에 따라서 미의 기준이 이것도 됐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미 사람들, 서양 사람들이 미개의 증표로서 눈껍질이 많이 남아가지고 했을 때 그런 제스처를 무식하게 한다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눈이 아래 위로 형편을 찢어진 놈들아, 그게 아름다운 눈이 아니야. 그게 예전에는 미개의 증표였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하고 제스처를 해주라는 거죠. 호날두가 했듯이. 미국이든 유럽이든 휘파든 차별금지법을 갖춘 나라에서는 눈짓을 하면은 처벌을 해요. 저도 미국에서 경험이 있지만은 그런 짓 잘못하면 아주 혼내줄 수 있어요. 학교에서 그런 짓 하잖아요. 뭐 초등학교든 뭐 중학교 고등학교든 그런 짓 함부로 했다가는 퇴학당합니다. 미국에서는. 그 신고가 되면은. 한국에는 차별금지법이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눈짓을 해도 처벌 못해요. 바보스러운 거죠. 우리 빨리 차별금지법 만들어야 되는데 이른바 새누리당 계열이 반대를 하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들은 계속 갑질을 하고 싶어 해서 갑질을 하려면은 차별했다고 그래서 돈 없는 사람 차별했다고 해서 벌 받으면 안 되니까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것 같은데, 차별금지법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 차별금지법이 없기 때문에 눈짓에도 처벌 못하는 거예요. 그런 야비한 행동을 해도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다음 순서에는 동양인 이야기 마지막 순서로서요. 서양인들이 이렇게 야비하게 동양인의 눈 또는 그 몽골증 환자를 가지고 동양인은 가장 미개한 인종이다. 인간 중에서는 제일 미개하다. 진화가 정지된 인종이다. 이런 못된 그 이론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일본인들이 어떻게 악용을 했는지, 그래서 그러한 것을 근거로 해서 조선을 침략하고 중국을 침략해서 수천만 명을 죽이고, 그리고 나중에 또 미국, 영국하고 싸울 때는 또 그 황인종 이론, 유럽인들이 못되게 만든 황인종 이론을 슬쩍 자기가 전형해서 써먹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황인종 스토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